서훈 전 실장도 당연한 보안 지시였다, 보안 조치였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하고 있는 그 당연한 보안 조치를 들었다는 비서관들이 미친 건 아니냐라는 이 반응은 도대체 왜 나왔는지 계속 뇌리에 가시지 않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장관 회의에서도 또 한 번 입단속을 지시했다.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격사실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일체 외부 유출 금지. 청와대 2차 관계장관 회의가 또 열렸어요.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빼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유출돼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안을 당부한 거다. 은폐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장관 회의에서도 보면 전주혜 의원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사망했고 시신을 북한군이 소각했다. 이거를 뭐 방송인 누구는 화장해 준 거 아니냐라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좀 빼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서훈 실장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은폐죠. 왜냐하면 이제 2020년 9월 22일 이제 오후 한 3시 반쯤에 그 당시 이제 이대준 씨가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가 우리나라에 입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6시 반에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9시 반에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신이 소각됐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몇 시간 후에 열린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죠. 거기에 지금 구속된 서훈 안보실장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소환 조사 받고 있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도 있고, 서 국방부 장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시에 이제 이 회의가 열린 다음에 거기서 저는 어떤 큰 틀이 방향에 잡혀졌다고 봐요. 이것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은 일단은 피살이나 이런 쪽으로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큰 틀이 저는 정해졌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새벽 3시에 지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지금 자료가 지금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그날 새벽 1시 26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녹화한 그 화상 연설이 유엔에서 이게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북한과의 은폐다? 관계 유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이런 북한이 시신을 소각하고 피격을 하고 피살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이것도 종전선언의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열린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그 북한과의 관계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전선언이나 화해 모드를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은폐를 하기로 저는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새벽 3시에 이루어진 이런 삭제 지시랄지, 아니면 또 8시 반에 대통령에게 그 정식 보고를 하면서도 또 제대로 안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날 발표하면서 이러한 시신 소각이랄지 피살 이런 것을 빼뜨리고 표로하고 있는 것만 발견했다, 이렇게 사실을 은폐해서 축소해서 발표한 이런 것이 저는 다 납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일어났던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국은 큰 방향이 정해졌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 서해 피살 사건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참석, 서훈 전 실장과 대통령 첫 대면 보고, 피살 당일 첫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내용 및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지연됐던 이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핵심은 그거겠죠. 구조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피살된 이후에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느냐, 혹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건 아니냐, 이런 검찰의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 함께 하고 있는데 전규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쟁점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SI 첩보 내용이라든지 그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다 밝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SI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생명이고 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지 못함에 의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전제가 잘못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도덕적으로도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지탄받아야 더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주기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이 돼서 그 풍산개, 광주에 또 오랜만에 강기정 시장이 풍산개 잘 돌보겠다라고 밝혀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잘 부탁한다, 풍산개들을 이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기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광주에 우리 풍산개 잘 부탁한다, 잘 길러줬으면 머지않은 시간 한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정확한 광주 방문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저 개 문제조차도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김대중 정신, 남북 협력 정책, 화해 정책이 있으니까 저 북한에서 온 개가 광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군요. 물론 뭐 그 고미 송강이가 또 그 애가 또 우치 동물원에 있죠. 이제 왜냐하면 동물원에서는 개를 보러 동물원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뭐 희귀한 기린이나 뭐 낙타나 뭐 볼 수 없는 건데 코뿔소나.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 개 보러 동물원에 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 상징성, 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6.15 합의 정신이 결과가 이런 어떤 풍산개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이고, 뭐 광주에 한번 뭐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광주로 갈 때 아마 문 전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뭐 최근에 이르러서 그런 어떤 뭐 달력 팔고 뭐 한 것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문 대통령도 아마 마음은 매우 찹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고미와 송강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다치지 않고, 혹시 마음 다쳤다면 좋은 또 사육사들의 보살핌과 또 광주시장님의 보살핌으로 혹시 마음이 다쳤다면 다친 마음도 잘 누그러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랑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